뭔가 가득 짐을 실은 손수레 리어카라고 하죠. 그런데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주인이 버린 물건을 실어가는 남성인 줄만 알았는데요. 이게 과연 훔친, 즉 실어간 물건은 맞는지, 버린 물건은 맞는지 의심이 가는 장면이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건 대낮에 한 남성이요, 자신의 리어카보다도 큰 검은색 물건을 리어카에 싣습니다. 이게 뭔가 좀 너 저걸 싫어요? 네. 자세히 보니까 오토바이용 덮개였습니다. 그래요? 이 남성이 이것뿐만 아니라 가게 앞에 놓인 테이블도 이렇게 실어가고요. 네. 가게 앞에 놓인 쌀 포대까지 가져가는데요. 네. 이게 빈 포대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쌀이 가득 차 있는 쌀 포대였습니다. 네. 이 남성이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건을 실어가고 있는데요. 네. 남성 주변으로 사람이 지나가도, 또 그리고 자동차나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이 남성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저 물건들이요, 누가 버린 게 아니라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시커먼 게 뭡니까 이게? 네, 저 시커먼 게요, 네. 오토바이용 덮개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네, 뭐 저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영차 자기의 리어카에 실었는데 조윤선 교수님, 저게 자기 물건 아니라네요, 진짜. 글쎄요, 지금 이제 백주 대낮에 전혀 뭐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주저함이라든가 끄리낌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 남의 물건을 자기 리어카에 싣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모습도 아주 태연합니다. 네. 예, 보게 되면은 지난 1월부터 이 연남동 일대를 다니면서 5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13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훔쳤는데요. 네. 이 훔친 물건은 이제 탁자라든지 아까 보셨던 뭐 오토바이 덮개라든가 TV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란이라든가 쌀 이런 다양한 어떤 생필품까지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적어도 이제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길거리에 깔린 물건들은 그냥 주워 담는 게 자기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 훈련소 같은 데서 숙달된 조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야말로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숙달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전혀 어떤 뭐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뭐 꺼리낌이 없는 것으로 봐서 네. 아마 저 동네에서 뭔가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를 가지면서 남들이 그런 제어를 잘 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아하. 생각도 됩니다. 네. 피해를 당하신 분은요, 멀쩡한 자기 물건을 집어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피해자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집을 비웠는데 돌아오니까 이제 그게 없어서 바로 CCTV로 확인했습니다. 훔쳐갈 수 있을 만한 크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15만 원짜리 물건을 10,000원에 되팔았다는 게 조금 황당합니다. 하하. 훔쳐가서 그냥 아주 덤핑 판매를 했네. 아주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대낮에요. 보통 우리가 뭐 절도하면은 뭐 야심한 시각에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대낮에 그냥 다 집어가네요, 그냥. 근데 백주 대낮에 하긴 했지만 아마 저 백주 대낮은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많이 없고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에 갖다 선택했을 거고요. 네. 또 방금 우리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왜 갔다가 오니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이에는 그 안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기를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하. 그러긴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마 어떻게 합리화를 했을 거냐 하면은 네. 결국은 물건이라고 하는 게 길에다 놓으면 안 되고 가게 안에 놔야 되는 거고 네. 길에다 물건을 놓는다는 거는 길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길에다 놓은 이상 그거를 내가 가져가더라도 네. 그거는 물건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언젠가는 잡힐 수도 있는데 왜 저럴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네. 보통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고 이 순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지 네. 언젠가 잡힌다는 것 같이 그렇게 긴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하. 그런데 CCTV 상으로만 봐도요, 장희영 교수님,
이게 멀쩡한 물건, 뭐 다른 오토바이 덮개 같은 건 이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만 그냥 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도 그냥 주저없이 가져가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들킨 적도 있었겠죠. 혹은 어허. 주변에서 그거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봤더라면 리어커를 걸고 저렇게 대범하게 물건을 태연하게 집어넣는다면 아마도 그냥 뭐 폐품에 이런 걸 수거하시는 어르신이 헷갈렸나 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인이라면 다르죠. 제 건데 왜 가져가세요라고 아하. 했겠죠. 실제로 네.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담는 걸 보면서 이제 물류하시는 분이 그거 왜 가져가느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계속 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다가가서 제지를 하니까 그제서야 흉기를 오히려 들이밀면서 네. 제지하는 사람을 위협을 하니까 그 사람 딴에는 당연히 놀랐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고 이걸 또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거까지 된 건데 상당히 그러니까 좀 얼핏 보기에는 그냥 폐지 줍는 그냥 어르신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이거를 네. 전문 절도범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한 절도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가져가냐 만류를 하니까 항의를 하니까 흉기까지 들이민다. 정말 대책이 없어 막무가내입니다. 자, 피해자분의 목격자분의 그 상황을 목격하신 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왜 가져가시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류 하시는 분이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왜 가져가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뭐 가위나 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위협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위협하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셨죠. 그냥. 이거 큰일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흉기, 가위나 다른 흉기로 위협한다. 이거 범죄가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저 동네에서 굉장히 그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 바깥에 물건을 갖다 놓고 저런 식으로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게 써놔요.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요, 맞아요. 네. 써놓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 내놨으니까 이거 혹시 버리는 거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마시오라고 써놓는데 만약에 혹시 가져가더라도 주인이 나와가지고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면은 네. 미안하다라고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흉기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이 동네에서 네. 아주 악명이 높았답니다. 예컨대 이 네. 폐지 줍는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폭행을 해서 이 동네에서는 자기 길가에 나와 있는 건 참 자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좋지 않은 네.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른바 뭐 동네 조폭, 골목 조폭이란 말을 언론에서 통해봤는데 아마 딱 그 상황 같아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이 남성이 박지훈 변호사님, 네. 경찰한테 이랬대요. 생활고 때문에 범행 저질렀습니다. 이랬다는데 그건 변명일 수 있잖아요. 변명이죠. 상습적으로 생활고로 저지른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상습적으로 지금 다 대여섯 차례 포착된 것만 절도를 지금 했었고 네. 또 절도하는 과정에서 누가 말리니까 네. 폭행이나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상습 절도 이걸로 구속을 했고요. 아하. 지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이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